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진상 고객의 거센 목소리가 대형마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70세 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어. 평생 조용히 살아온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낸 한 장의 명함을 본 순간 마트 직원들과 진상 고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의 거센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평소보다 한산한 시간대였지만 그 소리만큼은 마트 전체에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은 손이 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윤미경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상 고객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VIP 고객이라며 으스대는 단골이었죠. 확인해 드린다고요? 당신이 계산 실수해 놓고 확인이 뭐예요? 나 같은 VIP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진상 고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장을 보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평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윤미경처럼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최 팀장이 진상 고객에게 극도로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윤미경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이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상 고객이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사실 계산 실수가 아니라 고객이 할인 쿠폰 적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최 팀장은 고객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미경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윤미경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거짓 인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상 고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 말에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실수했다고 해도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너무 심했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좀. 한 고객이 말하려 했지만 진상 고객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가 좀이에요? 저는 이 마트 VIP 고객이에요. 직원이 실수했으면 제대로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최 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이라는 말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윤미경 씨, 고객님께 정중히 사과드리세요. 최 팀장의 말에 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는 뜻인가요? 팀장님, 그건...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고객 만족이 우선이에요. 빨리 하세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윤미경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윤미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해고당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마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윤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도 계속 흘렀습니다. 진상 고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사과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바로 그때 마트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70세의 박순자였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온 것이었죠. 박순자는 언뜻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검은색 간소한 옷차림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박순자는 빠른 걸음으로 계산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움직임을 본 몇몇 고객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미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윤미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게 되다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진상 고객은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관계없는 분은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예요. 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군요. 관계없다고요? 저건 내 며느리인데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팀장도 이때야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아, 가족분이시군요. 하지만 이건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최 팀장이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여긴 것이죠.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고요? 박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점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객님이 VIP고 직원이 실수했으니까요. 최 팀장의 답변에 박순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VIP라고요? 박순자가 진상 고객을 째려봤습니다. 진상 고객은 여전히 우쭐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전 이 마트 VIP 고객이에요.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진상 고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데요? 아마 할머니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을 거예요. 진상 고객의 말에 박순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했다는 거군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점점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서 예상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박순자는 천천히 작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박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박순자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오늘도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겠구나. 박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에 사온 야채들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태수와 며느리 윤미경, 그리고 손자까지 생각하며 장 보는 것이 박순자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간단한 아침을 해결한 후 박순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작은 가죽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이 핸드백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박순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모습을 다듬던 박순자는 문득 며느리 윤미경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던데 괜찮을까? 김태수의 사업이 실패한 후 윤미경이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일한다고 했는데 빚 때문에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박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장 보러 갔다가 들러봐야겠어. 박순자는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김태수는 어릴 때부터 사업가 기질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 몇 년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보증을 선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가정 경제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이죠. 박순자는 그때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자존심을 이해하지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윤미경이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가장 마음 아팠죠. 윤미경은 결혼 전까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트 계산원이라는 일은 윤미경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박순자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자칫 간섭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버스에서 내린 박순자는 익숙한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이 마트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고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야채 코너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야채들을 하나씩 골라 담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가족을 챙기는 일은 박순자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야채를 다 고른 후에는 정육 코너로 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골라서 담았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코너에서 사과와 배를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장보기를 마친 박순자는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이 일하는 곳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박순자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며느리와 관련된 일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도착한 순간 박순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박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적인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가 당하고 있다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온화하게 살아온 박순자였지만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자신의 진짜 정체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이 비밀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박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윤미경의 마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임시로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 아침 준비를 하고 8시에 마트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와 허리가 늘 아팠죠.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특히 최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윤미경 씨, 또 실수했네요. 이렇게 일하면 어떻게 해요? 최 팀장은 사소한 일에도 윤미경을 불러세워 질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도 일상이었죠. 계산 속도도 느리고 고객 응대도 어설프고 정말 답답해요. 사실 윤미경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실수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많지 않았죠. 하지만 최 팀장은 유독 윤미경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윤미경이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대드시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윤미경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 절실했거든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김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면 윤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었어요. 사실은 매일이 힘들었지만 남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도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책감에 시달리는 남편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바깥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엄마,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도 엄마가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진 것을 외로워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아빠가 곧 새로운 일을 찾으실 거야. 윤미경은 아들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마트에서 만나는 일부 고객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끔 유난히 까다롭고 무례한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VIP 고객이라고 내세우는 일부 고객들은 직원들을 하인 대하듯이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를 내고 관리자를 부르라고 소리치곤 했죠.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처리해줘요. 계산하는 동안 계속 재촉하거나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윤미경은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과도한 요구들이었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일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다 보니 이제는 괜찮아져요. 선배 직원의 말을 들으며 윤미경도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계속 쌓여갔죠. 그런 와중에 최 팀장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고객들이 많은 시간대에 일부러 윤미경을 불러세워 질책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객 응대를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 좀 보고 배우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미경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집에서도 시어머니 박순자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윤미경은 되도록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숨기기는 어려웠죠. 특히 오늘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까다로운 고객들이 연속으로 와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최 팀장까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상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더욱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사소한 할인 쿠폰 문제로 시작된 일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경은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해도 자꾸만 흘러나왔죠.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게 되다니 윤미경은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시어머니도 평범한 할머니시지만 그래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자신을 이마트의 VIP 고객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쓰는 평범한 고객이었지만 스스로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늘도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마치 자신이 이 마트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했습니다. 정미선은 이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거의 하인 취급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려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직원들에게는 더욱 까다롭게 굴었죠. 윤미경을 처음 본 것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새 직원들은 대체로 고객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윤미경은 정미선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포장을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할인 적용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들 말입니다. 정미선은 그런 윤미경의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고 오후에는 친구들 모임에서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마트에 온 정미선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아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죠. 마침 윤미경의 계산대에 줄이 가장 짧았습니다. 정미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정미선은 윤미경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할인 쿠폰 적용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미선이 가져온 쿠폰이 이미 사용 기한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쿠폰은 사용 기한이 지났는데요. 윤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미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용 기한이 지났다고요? 사실 정미선도 쿠폰 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써보려고 가져온 것이었죠.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우겨서 할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루 차이인데. 정미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하루 차이라고 우겼습니다. 윤미경은 당황했습니다. 규정상 기한이 지난 쿠폰은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객이 강하게 주장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미경의 대답에 정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규정이 뭐예요? 고객이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선은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이 더욱 우월감을 자극했거든요. 나 여기 VIP 고객이에요.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미선이 자신의 VIP 카드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카드는 월 구매액 기준으로 받은 것이었고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고객인 양 행동했습니다. 윤미경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경이 관리자를 부르려 하자 정미선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확인은 뭘 확인해요? 당신이 처리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사실 정미선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직원을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거든요. 평소 남편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최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신가요? 최 팀장이 정미선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정미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직원이 고객 서비스 정신이 없어요. 사소한 일로 규정만 들먹이면서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최 팀장은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이라는 말에 정미선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네요. 최 팀장이 윤미경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윤미경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미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굴욕을 주고 싶었거든요. 교육 부족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정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죠. 바로 그 순간 정미선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었죠.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정미선은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VIP 고객한테 이런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제대로 사과해야죠. 최 팀장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정미선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귀찮은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미경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정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이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말입니다. 차가운 마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윤미경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치심,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35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미경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요. 윤미경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의 얼굴, 걱정하고 있을 남편, 그리고 이 모습을 보게 될 시어머니까지. 특히 아들 생각이 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의 빚 때문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 절실했습니다. 정미선은 윤미경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사과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정미선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죠. 주변 고객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한 중년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어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젊은 여성 고객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속삭이는 정도였죠. 최 팀장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고객님, 충분히 사과했으니까 이제 계산 마저 하시죠. 최 팀장이 정미선에게 말했지만 정미선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런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죠. 정미선이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자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는 다른 VIP 고객들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정미선은 자신이 정말 중요한 고객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월 구매액도 그리 많지 않았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윤미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일어나도 된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최 팀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경 씨는 당분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네요. 그 말은 사실상 윤미경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더욱 괴롭히겠다는 것이죠. 윤미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 더욱 괴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정미선은 그런 말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굴욕을 주고 싶었어요. 재교육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직원은 아예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해고를 고려해 봐야죠. 그 말에 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가장 두려운 것이었거든요. 제발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윤미경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미선은 냉정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주변 고객들은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자신도 피해를 볼까봐 걱정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마트 입구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쪽에 소란을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도착한 순간 할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며느리 윤미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적인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평생 온화하게 살아온 할머니였지만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마트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70세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황에 개입한 것이죠. 윤미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게 되다니 더욱 부끄러웠거든요. 정미선은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관계없는 분은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예요.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 정도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박순자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관계없다고요? 저건 내 며느리인데요. 박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 팀장도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시골 할머니 같았습니다. 아, 가족분이시군요. 하지만 이건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최 팀장이 건방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한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고요? 박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점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VIP 고객님이 불만을 제기하셨고 직원이 실수를 인정했으니까요. 최 팀장의 답변에 박순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VIP 고객이라고 해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할머니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미선은 여전히 우쭐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전 이 마트 고객이에요. 직원이 실수했으면 제대로 사과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정미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VIP 고객이시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미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마 할머니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을 거예요. 정미선의 말에 박순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며느리를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했다는 거군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서 예상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윤미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됐거든요. 최 팀장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할머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최 팀장이 박순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박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해놓고 복잡하게 만든다고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마트 전체에 들릴 정도였죠. 다른 쇼핑 중이던 고객들도 하나둘 이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거든요. 정미선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할머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시네요. 요즘은 고객이 왕이에요. 직원이 실수하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하지만 박순자는 그런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왕이라고 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박순자의 반박에 일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선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자신에게 대드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존엄성이요? 웃기네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존엄성이에요? 정미선의 말이 너무 과했습니다. 주변 고객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핸드백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최 팀장과 정미선은 아직 박순자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죠. 박순자의 손이 핸드백 안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다면서요? 박순자의 마지막 말과 함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박순자는 핸드백에서 천천히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였죠. 그것만 봐도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성과 최 팀장은 여전히 무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정미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박순자는 명함 케이스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에게 건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최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트그룹 창립자 박철수 부인 박순자. 최 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할머니가 바로 이 마트그룹의 창립자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최 팀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선은 최 팀장의 표정 변화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무슨 명함인데 그래요? 하지만 최 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이 명함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창립자님 부인이세요? 그 말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립자 부인이래. 저 할머니가? 대박이네.
완전 반전이다. 정미선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상대가 바로 이 마트의 진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정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마트 그룹 창립자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운 거죠. 박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최 팀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래서 내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박순자의 질문에 최 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정미선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순자는 윤미경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렴.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윤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만 해주셨어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지. 그때 마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본사에 급히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 받으시라고.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최 팀장은 전화를 받으러 갔지만 돌아왔을 때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즉시 사과드리라고. 그리고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최 팀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본사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순자는 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VIP 고객이라고 하셨죠? 한 달에 얼마나 쓰신다고 했던가요? 정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았거든요.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 진짜 VIP는 월 1,0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쓰시죠? 정미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은 기껏해야 월 50만 원 정도 쓰는 고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이 쓰는 고객이라도 직원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박순자의 말에 주변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저런 게 진짜 VIP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박순자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최 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 팀장은 급히 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죠. 그 말에 최 팀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에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거든요. 먼저 최 팀장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박순자가 최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오늘로 해고입니다. 즉시 짐을 싸서 나가세요. 그 말에 최 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부인님,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박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요. 내 며느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 기회가 있었죠. 최 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박순자가 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정미선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저희 마트 이용 금지입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겠습니다. 정미선이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박순자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해요? 정미선은 계속 사과했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VIP 고객이라며 직원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박순자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윤미경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경은 긴장했습니다. 본사 인사팀으로 발령을 내겠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윤미경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굴욕을 당할 필요는 없어.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주변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가족을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보였던 박순자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결국 짐을 싸서 마트를 떠났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미선도 쫓겨나듯 마트를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죠. 박순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팀장이 올 때까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윤미경은 본사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급여도 올랐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남편 김태수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윤미경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는 누구든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김태수도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박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가족이 힘들 때는 모든 걸 걸고 지켜야지. 손자도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줬구나. 할머니 최고야. 박순자는 손자를 안아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며느리를 지켜줬어요. 당신이 평생 키운 이 회사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겠지만 가족이 위험할 때는 언제든 나설 거예요. 박순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족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가슴 가득했거든요. 며칠 후 그 마트는 직원 복지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순자의 지시로 모든 직원의 처우가 향상된 것이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교육도 새롭게 실시되었습니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인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미경은 본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었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박순자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마음만큼 강한 것은 없다는 것도 증명해 보였죠. 박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